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 절반이 지나 이제 2년여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 초기 약속했던 공약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지역 현안들을 잘 풀어가고 있는지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인천시 행정의 지난 2년을 살펴보고 또 남은 2년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유정복 인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취임 2년여가 지나고 이제 반기가 남았는데 그동안 인천형 출산 정책이라든가 또 재외 동포청 유치 등 큰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라는 마음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을 풀어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민생 정책이나 이런 데 주력하면서 지난 2년 동안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우리가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해서 후반기 민선 8기 시정은 더욱 알차고 시민들이 행복 체감 지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시가 지난 상반기 때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소식을 내놓으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죠. 네. 근데 이어서 시즌2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천원주택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국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우리 인천시에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생 문제고 이를 지역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해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임산부 즉 태아 때부터 고교 졸업할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 단계로까지 성공적인 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과 관련해서 정책은 뭐 시즌2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을 좀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네. 어떻게 안정적으로 주택,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서 살 수 있는가. 즉 신혼부부들이 처음에는 대부분이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임차하는 데 있어서도 그 비용이 민간 주택의 경우는 월 7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공공에서 하는 공급 주택의 경우도 28만 원, 38만 원 보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좀 완화시켜서 누구나 신혼부부라면 주거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1,000원 주택, 그러니까 1,000원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한 달 가면 3만 원 아닙니까? 네. 즉 20만 원, 30만 원, 70만 원 하는 월 임차료를 3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이제 전세 또는 월세 이런 과거의 임대주택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바로 1,000원 주택입니다. 이거는 아마 굉장히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문제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출생 대책 중에 어떤 행정에 앞서서 지금 계속 인천시가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도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1년에 1,000호씩 공급을 합니다. 1,000호. 1,000호씩 공급을 하는데 이제 더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그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 신생아 대출을 해주는 정부의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예를 들어 민간의 경우는 4 내지 5%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신생아 대출은 1.6 내지 3.3%인데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1%대로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데서 1%라고 하는 아주 저렴한 부담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대출자를 상환하는데 부담이 없게 예. 되고 내 집 마련하는데 아주 용이한 제도가 바로 1% 대출이자 내 집 네.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정책은 1,000원 주택 월 임차료 3만 원으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예. 대출이자 1%만 갖고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예. 예, 인천시에서 들려온 소식 중에 또 기억나는 것이 전반기 중에 뭐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영종대교도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 교통 소식에 좀 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지난해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룬 것 중에서 시민들께서 실제 체감 지수를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를 통행료 무료화를 지난해 11월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 또 지금 공항철도를 9호선하고 직결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합의를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와 같은 그 실제 교통 문제에서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수 이런 부분을 통해 갖고 교통 혁신을 이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동안 오랜 동안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왔던 그 난제들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상당히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시로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영종도를 지날 때 이제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되는 시민들의 표정이 크게 바뀐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자, 다음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또 큰 소식이 있었어요. 바이오 분야 이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좀 반가운 내용인데요. 인천은 이미 바이오 시밀러, 즉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세계 1위 도시입니다. 이미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있으면서 생산 부문에서는 세계 탑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의약품 생산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학교 기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비롯해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실증화센터, 그 다음에 병원 이런 산학연 바이오 클러스터를 네.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번에 정부에서 바이오 특화단지로 인천이 선정됨으로 인해 갖고 송도뿐만이 아니라 영종, 강한 암단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소위 말하면 바이오의 이제 세계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이거를 초격차 바이오 도시다. 즉 다른 어느 도시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초격차 바이오 도시가 인천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이 바로 이번에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앞으로 이제 정부 또 민간 부분에서 약 36조 원이 이 바이오와 관련 부분에 투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인천은 일대 혁신적인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 또 고용 창출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기존의 반도체, 그 다음에 수소, 또 UAM과 같은 새로운 에어 모빌리티 정책, 즉 미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인천시가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 좀 바뀌어 발전하는 인천시의 모습 중 하나였고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도 있었지만 교통 분야 중에 네. 이제 정부에서 K-패스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출발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이제 환급 할인 어떤 규모나 범위가 아이패스가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또 저렴한 대중교통비를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서울에서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합니다만은 인천은 이런
전국적으로 하는 KPS에다가 IPS 제도를 도입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중교통 즉 버스나 지하철 이건 전국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S를 활용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15회 이상을 이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횟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20%를 기본적으로 환급을 다음 달에 받습니다. 39세까지 청년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30%를 또 환급을 받고 저소득층에는 53%까지 지원받는 무제한 환급 제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여기에 더해서 8월부터는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월 8만 원으로 무제한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네. IPS 광역버스 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예. 하여튼 그 교통복지 행정의 좀 대표적인 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 얘기를 더 안 할 수가 없어요. GTX 소식도 굉장히 큰 소식이었는데 GTX D의 Y자형 노선, 그러니까 인천의 이제 D 노선과 E 노선이 결국엔 오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 이제 GTX B 노선도 있고 이 진행 상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도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시작된 곳 인천 아닙니까? 1899년 경인전철이 시작이 됐는데 경인철도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하 그 광역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지난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참여한 GTX B 노선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거쳐서 청량리 마석을 가는 이제 노선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착공이 돼서 2030년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9분대 예. 달리는 아주 고속 철도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건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 GTX D 노선, E 노선은 영종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게 되는 철도망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에 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예타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부 계획으로는 이것을 영종도부터 출발하는 기본적인 방침을 이미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좀 기억에 선명합니다. 자, 지금 또 예고된 철도 계획 중에 지난 총선 때도 아주 화제의 공약이었는데 경인선 지하화. 사실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가능할까요?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경인전철 지하화하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뭐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산업발전의 동맥 역할을 해왔지만은 지금은 도심을 단절하는 이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평과 비효율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회에서 이미 이 철도 지하화법이 통과가 돼서 금년 안에 이제 선도 사업을 정할 겁니다. 네. 전국에 많은 대상지가 있지만은 경인 전철이 그 선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철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 사업의 그 경제적 타당성 이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경인 전철은 말 그대로 이 지하화하는 데 따른 경제성이라든가 시장 수요가 충분하다. 즉 대체로 약 9조 넘게 이 사업비가 들어가지만은 이 지상부를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공원 녹지 문화시설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가장 최적의 철도 지하의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 해서 정부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 10월 안에 이 제안서를 내고 네. 또 연말 안으로 선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가운 소식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걱정하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이제 수도권 매립지, 지금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수도권 세 개 지자체가 3차 공모를 함께 했어요. 아직 찾지 못해서 뭐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조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또 공모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제가 민선 6기 시장 때
한 발도 진전이 되지 못했던 것을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에 이관한다. 그리고 매립지에 반입되는 수수료의 50%를 가산해서 인천에 넘긴다. 이런 기본적인 협약을 맺어갖고 추진해 왔는데 민선 7기에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지체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8기 돼서 다시 이것을 민선 6기 때 왔던 사자 합의 정신을 지키고 이것을 이행해야 된다 하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하고 다시 사자 협의체 정신으로 돌아와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는 동안에 응모가 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번 4차 공모를 통해서 보다 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로 인한 어떤 매립지, 대체매립지가 됐을 때 오는 강한 인센티브 부여 이런 것,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연한 제도 시행, 또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4차 공모에 응하는 그런 대상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의 관계는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나머지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에 이관하는 문제 이런 등은 지금 사자 합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유치 활동 대표적으로 지금 F1 그랑프리 유치를 하는 소식이 전반기 때 아주 화제였습니다. 근데 시민사회, 지역사회에서 걱정들도 많거든요. 네. 예, 좀 이 자리에서 이게 왜 필요한 것인지를 좀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1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재원으로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F1이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입니다.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F1이 갖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도시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관광 수입이 증대라든가 이게 사실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F1이 영암처럼 경기장을 건립해서 하는 경기가 아니고 이건 도심 속 기시입니다. 이것을 하기에 최적지는 대한민국에서 인천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송도냐 영종이냐 청라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할 부분이지만은 이 도심 속 기시 이루어지게 되면 이로 인한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가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 발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고 이것은 한 번 하면은 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5년 내지 10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F1 경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F1 측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F1 아시아권의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게 유치되도록 하고 다만 그런 후에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시장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2년과 시민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도운 시점에서 앞으로 후반기 민선 8기 시정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전 공무원과 함께 더 가일층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바탕에는 시민이 함께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고 또 같이 이해하면서 이런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고 여기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시민의 행복 체감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다. 민생, 경제, 문화, 체육 그리고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행복 체감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나가면서
우리 인천 시민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인천의 꿈이 실현돼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민선 8기 인천시 행정의 지난 2년 또 남은 2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인천은 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발전하는 인천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